그럼 미팅은 이탈리아에서예요? 이태리 네, 그러니까 고객사가 있는 곳에 다 찾아가니까 찾아가는 거, 뭐 중간에서 일단 만나거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만나면은 좀 사람이 만나면 서로 약간 신뢰가 쌓이고 한 것 같아요. 만나기 전에는 이게 솔직히 물건이 한두 푼도 아니고 뭐 한 컨테이너에 적어도 한 몇 천만 원은 하니까 뭐 그냥 전화로만 해서 오더를 딴 건 거의 불가능해요. 엑스포 같은 데 참가하시는 거예요? 카탈로그 만들어서? 아니면 그냥? 아니요. 그냥 엑스포 참가 업체를 저희는 많이 뒤졌어요. 카탈로그는 따로 있으시고? 카탈로그는 있는데 누가 발로 만든 것 같아서 잘 안 써요. 진짜 제작 같은 거 약간 문구 같은 거 쓸 거예요. 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자꾸 해서 영업을. 아까도 뭐 해외 법인 같은 것도 영업하셨잖아요. 그럼 미팅에 나갔을 때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상대가 약간 얕잡아 보거나 뭐 그래 너 상사 데려와 봐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외국에서는 전혀 없고 되게 좋아하던데요. 좋아해. 코리안 스탠다드 사이즈라고. 뭐가? 믿어요. 네? 뭐가 사이즈라? 아니, 그러니까 사이즈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제 그런. 아니 제가 키가 크고 좀 그러니까 등치도 크고 하니까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을 많이 본 사람도 있는데 시골로 갈수록 좀 안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동양 사람들 내가 한국 사람 표준이다. 다 놀래겠네요. 이러면 한국 사람 크구나. 네. 웬만한 미국 쇠고기를 많이 사실 이탈리아 사람도 그렇게 평균 되게 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작은 사람들이 많죠. 특히 남자들이 좀 작은 남자가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네. 여자들은 큰 사람이 좀 많은데. 이탈리아 여행도 좀 하셨어요? 거기 출장 말고? 제가 이태리를 거의 한 10번 갔는데 로마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계속 밀라노랑 네. 계속 그냥 출장만 가서 솔직히 주말에 시간이 남잖아요. 근데 거의 이렇게 기절해 있어요. 그냥 호텔 안에서 그냥 주무시고. 궁금한 게 이태리 북부 요리는 어떤가요? 가서 남부 요리가 솔직히 이태리 요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태리 요리인데 북부로 갈수록 밥을 많이 먹어요. 리조또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고기도 많이 먹고. 근데 남부는 진짜로 음식을 정말 이만큼 차려서 먹는데 북부로 갈수록 음식량이 점점 조그매져요. 솔직히 북부 요리도 간이 간간한 편인가요? 네, 간간하고 비슷한 면이 약간 생쌀 씹는 느낌. 네, 그런 게 많죠. 가보신 데 중에 추천할 만한 레스토랑 있다. 미슐랭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배가 고프네요. 근데 저희는 현지 사람들이 가는 데를 많이 가서 상호를 모르시는? 네, 상호를 몰라. 가는 대로 일단 가서 먹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유럽의 현지인들이 가는 레스토랑은 좀 짠 느낌이 있는데 약간 혹시 그런 거는 못 느끼셨나요? 짠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빵을 같이 먹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반찬 먹고 밥 먹잖아요. 걔네는 그 음식을 먹고 빵을 먹어요. 근데 제 이태리 사람인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 살거든요. 네. 근데 걔가 그러는데 한국의 빵이 너무 짜대요. 네. 그래서 이태리 빵은 거의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냥 이거 애초부터- 중화시켜줘요. 짠맛. 애초부터 요리랑 같이 먹는. 네. 한국은 소스에 찍어 먹죠. 네. 파스타 소스에 찍어서 또 먹고. 의외로 빵이 좀 간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네, 거의 아무 맛도 안 나요. 아까 효성 대우 등등 이런 일을 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혹시 그런 큰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없어요. 왜요? 걔네라고 하면 안 되지. 별거 아닌 그 회사들. 회사들 직원분들을 보면은 엄청 보고서를 너무 많이 쓰시더라고요. 진짜 무슨 그냥 같은 말인데 한 책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긴, 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대단하시다고. 정말 역시 대기업은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 그런 귀찮은 것 일을 같아요. 하니까. 네. 근데 저도 대형 언론사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저도 딱히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카테고리도 전혀 다르지만. 예. 대형 언론사에 계시잖아요. 저희는 부서가 그냥 아무도 모르는 구석진 부서가 있어가지고요. 그럼 식사장님은 대형 카페에서 제가 CJ 이런 데서. 사장님이 프랜차이즈 본부가 되시는 거고. 그래서 가맹 본부가 드롭탑 같은 약간 드롭탑은 대형이 아닌가 아무튼 대형 카페에서
이 기회에 처분하고 실사업. 사실 제가 보기에는 누구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일 배울 때 큰 데서 배우면은 좋다. 막 네. 이렇게 해서 막 많이들 처음에 신입사원 입사할 때 대기업 많이 가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다른 이제 더 작은 규모로 이제 일을 해보거나 그러면은 작은 데서 오히려 큰 데로 가고자 하는 욕구는 좀 줄어들지 않나 싶기도 해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프리하고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좀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 다 겪어 보면은 예. 그냥 좀 프리하게 일을 하는 거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페이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저 말도 다를 수 그러네요. 있겠지. 아, 일단 그 젊은 사람들이 요새 취업이 되게 안 되잖아요. 네. 20대 애들 뭐 명문대 나와도 취업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저 31살이요. 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주변에 친구들은 다 어떻게 지금 다 직장이 있나요? 아니면 뭐? 네, 거의 다 취업했는데 제가 저랑 제일 친한 친구를 저희 회사에 데리고 왔어요. 네, 그래서 대리로.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시작이 혹시 대리인가요 거기? 아니요. 그거는 그냥 사원이었는데 3개월 만에 대리를 달아주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나이 많다고. 아, 그러면 친구이자 부하 직원이 네.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혼내요? 네. 정말 쥐잡듯이 잡아요, 뭐 그럼. 그건 아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잖아요. 그냥 이런 아니 이걸 왜 몰라? 무서워. 가르쳐주질 않았으니까 매뉴얼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러면은- 친구는 그러면 아 나도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 없었어. 친구가 사과하나요, 그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를 한 거는 그쵸. 네, 네. 짚고 넘어가죠. 근데 솔직히 저는 친구니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지. 솔직히 제가 관심 없는 하긴, 직원이었잖아요. 예.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해요. 그러면은 금방 나가죠. 어떻게 되게 냉엄한 세계네요, 되게. 네, 아니 솔직히 제가 되게 아끼는 회사인데 방해되잖아요. 좀. 노답들은 빨리빨리 정리하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아닌 회사에 괜히 있을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서로 근데 맞지 않는 회사에. 네. 솔직히 이 회사 일이란 게 안 힘든 데가 없고 솔직히 다 힘들고 어느 업종이라든지 처음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뭐 복사나 이런 거부터 당연히 해야 되는 자세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환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무역회사라고 하면은 TV에서 막 뭐 백인 막 아저씨들이랑 되게 젠틀하게 막 사인하고 막수하고 뭐 식사하면서 막 뭐 그런 것만 봤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기대감? 네, 그런 걸 일단 그 아예 갖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만 열심히 먼저 할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근데 시작 스타팅 월급이 200에 복사하라 그러면 열심히 해. 아 근데 제가 그 몇 명 채용을 이제 여태까지 해봤잖아요. 근데 되게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본인 나이가 본인 나이에 31살입니다. 근데 본인의 나이랑 관계없이 어쨌거나 그냥 네. 젊은 사람들은 네, 요즘 이제 구직자들은 네, 뭐 대학교 뭐 좋은데 나온 친구도 있었고 듣도 보도 못한 데 나온 데도 있었고 약간 좀 네. 낯선 대학. 네네네. 네, 생소한 대학교 출신도 있었고 한데 좀 뭐랄까 좀 책임감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냥 여기 안 되면 딴 데 가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막 요즘에 취업 안 되고 막 뭐 기업들이 뭐 너무 부도덕하고 너무 착취하고 이런 것만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채용할 때는 되게 막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일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취업 준비생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네, 좀 괴리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런 배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아니면 좀 중요한가요? 솔직히 배경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영어 그런 실력은? 영어 실력이요? 영어 실력은 요즘 기본적으로 좀 다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일을 하려면 영어 말고 다른 외국어를 한두 개 더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상한 영어가 외국어거든요. 제일 베이스고 일본 기업이랑 일하는 경우 아니면은 솔직히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좀 일본어를 하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걔네는 엄청 중간에 뭐 상사를 꼭 껴야 되고 이런 게 그렇죠. 되게 주변 있거든요. 에이전트가 네, 많으니까 에이전트가 일본은. 꼭 있어요. 걔네는.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계 회사랑 뭐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일본어를 좀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외 나머지 국가는 거의 영어로 다 되고 상대방이 영어 못하더라도 뭐 이메일로 중요한 거 다 보내라고 하면 되니까. 중국도 잘 되나요? 중국도 무역하는 회사들은 다 영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면은 공장에 가면은 뭐 거의 못하죠. 근데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랑 뭔가 영어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영어 말고 다른 언어, 현지 언어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네. 순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태리어를 배운 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태리 사람들도 굉장히 자부심이 좀 큰 편이라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태리 뭐 음식이나 자기네 문화나 뭐 와인이나 이런 거 관심 가져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막 그런 표현을 더 많이 했죠. 본인이 처음 그 회사 가실 때 그럼 영어 실력을 점수를 표현하면 뭐 토익이나 이런 게 그때요? 네. 그때 950이었나? 네, 그 정도. 거기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 만나면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뭐 김치 좋아해요, 막 이런 거 하듯이 거기서도 약간 막 어느 정도 나 약간 스파게티 그런 좋아해요, 식의 막 효과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거를 들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뭐 가식적이면은 안 좋은데 진짜로 되게 좋아했거든요. 되게 구체적으로 좋아하거든요. 무슨 뭐가 좋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와인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고, 와인, 네, 이탈리아 그래서 와인. 갔는데 거래처에서 와인 사서 저한테 선물 준 적도 있어요. 아.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그렇구나. 네, 저 같은 경우도 갑자기 궁금한 거 생각났어요. 사실 유럽 음식 중에 제가 보기엔 이태리 음식이 정말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사실 라이벌이랑 프랑스 음식이나 이런 것도 다 겹치는 게 많잖아요. 와인도 그렇고 분야가. 네. 실제로 그래서 막 가서 뭐 프랑스보다 이태리 와인이 더 맛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런 걸 신경을 쓸까 저는 그쵸. 궁금해서. 프랑스나 걔네는 이런 쪽을.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이태리 사람들 중에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 왜 이태리 와인이 있는데 왜 다른 나라 와인 왜 마셔? 약간 이런 스타일.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걔네가 그 와인 그 포도 나무를 프랑스 지역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정말 원조가 네 원조가 이태리라고. 한바 같은 얘기잖아, 그런 거. 원조가 와인 만들어야 되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태리 와인은 우리가 모르는 종류가 너무 많고 되게 많죠.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 약간 저평가돼 있는데 뭐 가야나 뭐 이런 아니면은 뭐 슈퍼토스칸 이런 것만 좀 인기가 많은데 근데 오히려 가면은 그 지역에 나는 뭐 나무로 만든 그냥 와인 뭐 근데 식당에서 먹었는데 뭐 10유로짜리 진짜 맛있어요. 저녁에 파스타집 가야 될 그러게. 전에 왜 이탈리아 맥주 한번 네. 수입하려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됐나요? 제가 너무 바빠서. 좀 그러니까 설명을 연락을 못했어요. 왜 그 근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태리에서도 맥주를 만드는데 그 알프스 지역에 그 마이크로 브루어리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부에. 캘리포니아도 그게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태리도 그게 약간 붐이어가지고 그런 브루어리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좀 대기업처럼 이렇게 크게 된 데가 발라딘이라고 이렇게 가서 먹어봤는데 맥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수도 조금 높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뉴욕에서 그 이태리라고 하는 뭐라 그러지 마켓? 네.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SSG 같은 그런 게 이태리에서 처음 생겼는데 뉴욕에 가서 그 대박이 났거든요. 그 골든 렌즈인가 그 사람이 뭐 투자했댔나 뭐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서 거기서도 그 맥주가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맛있고 상품성도 있고 병도 되게 예뻐요. 이태리가 들어와요. 현대백화점에 판교. 진짜 아니 근데 그 SSG에서 원래 그걸 내고를 했는데 걔네가 너무 세게 불러서 안 됐대요 성사가. 근데 현대백화점에서 이번에 들어. 신세계도 생각보다 많이 미국 맥주 선점해 놓은 게 있어서. 근데 이태리는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가면은 정말 한 2시간, 3시간 금방 가요. 너무 식재료 파는 데인데 홀푸드 유기농 비슷한 건가요? 홀푸드 마켓 비슷한 건가요? 네, 그런 스타일인데 이태리 재료 어디 있는 거죠, 그게? 그 이태리에 있고요. 아니 그 뉴욕에 있고요. 이태리란 마켓의 위치를 그렇죠. 네. 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아직 우리나라 안 아니고, 생겼어. 예. 그러니까 어디에? 뭐 그러니까 뉴욕에 어디에? 아 이제 맨하탄 북 거기 그쪽에 있대요. 맨하탄 그쪽이요. 예. 아 가보셨어요? 아 되게 좋죠. 네. 거기가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 토리노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본점도 가봤는데, 아무튼 참 머리를 잘 써서. 근데 거기 발라딘 네, 맥주가 그래가지고. 히트가 쳤어. 네. 그래서 한국에 들여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리저리 좀 알아봤는데 일단 우리나라 주세가 너무 높아서 웬만해서는 힘들겠더라고요. 거기서는 얼마에 파는데? 거기서는 한 병에 거기서도 비싸요. 한 9유로? 신세계에서. 안 팔아요 아직. 우리나라에 그러면 아직, 우리나라 들어오면 금방 2, 3만 원은 금방 좋게 신세계 되겠는데요? 판교에서 얼마에 파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 들어올 예정이. 이태리가 들어오면은 같이 들어오지 아. 않을까요? 네, 아니 뭐. 아까 그 맥주가 들어왔다 그러잖아. 아니요. 그 이태리라고 그게 마켓 아, 이름이에요. 마켓? 예, 예, 예. 네. 그 마켓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죠? 네네네네. 아 마트라고 그 하죠. 맥주가 마트. 들어왔다는. 그게 들어올 아, 때 네, 거기서 마트. 파는 품목이 많이 같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건 거의 미켈러 가격 받겠네. 미켈러 가격 받겠지. 그게 750ml예요 한 병이. 그래서 되게 맛을 꽤 비싸게 받을 거 아니야? 네. 유럽에서도 솔직히 맥주 구유로면 상당히 비싼 건데. 그러면 유럽에서 맥주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비싼 건데. 고급 맥주예요. 유럽에서도 와인보다 비싼 맥주. 네. 그러네요. 그럼 비싸네요. 사실 뭐 비싸죠. 구유로면 와인도 신나게 살 수 있는 그쵸. 정도 가격인데. 하긴 근데 저도 유럽 사람이랑 인터뷰할 때 보면은 저는 유럽 축구 좋아하는데 자기 고향팀 얘기들 하면 되게 반가워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유럽 도시들은 다 자기 도시에 팀들이 있는데 저는 뭐 축구도 오래 봤고 축구 게임도 오래 했으니까 얼추 다 아는 거예요. 뭐 어디지 뭐 보르도면은 뭐 지롱댕 보르도 뭐 거기 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뭐 저는 한번 반가워하고, 영국 사람한테 말 잘못했다가 걔 욕도 먹었는데. 어떻게 여행 다니다 스코틀랜드 친구랑 같이 다니게 됐는데 막 축구 좋아한다 그러길래 야 네. 너 니들도 홀리건 아니냐고 했다가 쌍욕 먹었다. 그게 큰일 나죠. 약간 레이시스트 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홀리건이란 말 자체가 잉글랜드만 적용되는 거라서 스코틀랜드 사람한테는 아예 그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몰이해가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자기가 약간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축구 좋아하냐고 그러면 별로 또 되게 한사코 부정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약간 얘기를 하자면 그 영국에서 귀족들 자제들은 럭비를 했고 그치. 광부 자식들이 축구를 맞아요. 했대요. 예. 노동계층의 스포츠였으니까. 맨체스터나 뭐. 맨체스터. 예. 피디님이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요. 정리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질문이 뭐였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길이 있을 텐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냥 대기업, 공무원 이런 것만 잘 알기 때문에 다 그런 것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마야미님은 커리어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있었느냐. 커리어를 선택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무엇에 밸류를 두고 판단을 하셨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뜻의 질문이신데 제 케이스가 좀 애매한 게 좀 제가 뭔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좀 예상외로 좀 잘 풀린 케이스, 운이 좀 잘 맞아 떨어진 케이스라서
뭔가 제가 일부러 개척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근데 왜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는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때는 제가 다시 미국에 돌아가려고 생각했었어요. 어, 공부를 좀 더 하고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 그때 24 그때였으니까 음. 네, 별 생각이 없을 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뭐 잘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제가 좀 약간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뭐 사람들 만나는 일을 좀 좋아한다고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뭐 알바를 했던 그런 일을 생각해 보면은 뭐 물건 팔고 이런 거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더 잘 많이 팔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저는 젊은이들의 취업난이라는 게 젊은이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거 말고 다른 거를 몰라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요 저는 오히려 박 기자님 그렇게 PD님 눈치 보시지 말고 당당하게 하셨어요. 되게 이렇게 다음부터 두루미에서 잘릴까봐 약간 이렇게 식사상이랑 바꿔. 캐릭터성도 별로 없어 보여요. 별로 약간 뭐 괜히 뭐 그럼 우리는 이제 그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때 그분이 잘 계시나 약간 뭐 이렇게 밥은 먹고 해외 나갔지. 또 어떤 지령을 수행하다가 어디 공해상에서 시신으로 발견. 시신 변사체로 약간 그리고 한국 취업난의 문제는 거기야말로 정말 가장 확실한 여러모로 가장 확실하고 장점이 많은 직장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예, 대기업 예. 근데 중소기업이 환경이 진짜 열악한 되게 것 안 같아요. 좋아요. 진짜 정말. 안 좋고 왜냐면은 솔직히 누구지? 조연아인가요? 네. 네. 예. 조연아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네. 맞아. 그냥, 예. 그냥 예. 당연하게, 예.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자기 소유라고. 음. 부하들 네. 막대하고. 네,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가 약간 우리나라가 너무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그런 거를 다 이제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는 되게 빨리 변하면서 그 과정을 좀 스킵하다 보니까 좀 자기 피를 흘려서 얻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기 거라는 그런 자기 소유 같이 생각하는 게 거의 한 99%? 네. 거의 다 조연아 마인드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대부분. 창업이죠. 예, 그런 그래서 창업이죠. 스타트업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강조하고 미래창조과학부도 스타트업 맺잖아요. 어쨌든 법인은 많아지면 세수는 늘어날 거. 그러면 마야메님은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전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셨던 그 사장님은 그 조님과 같은 스타일은 아니었다. 때로는 나올 네. 그러니까 내가 가면 성격이 좋아서 갈수록 참은 좀 더 건지. 그렇게 되긴 했어요. 왜냐면은 회사가 뭐 커지니까. 커지고 그러면서 약간 점점 더 약간 독선적으로 약간 권위적? 왕이 하고 싶은 그럼 본인의 네. 입장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첫 직장으로 갔더니 그런 스타일이야. 네. 나오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참고 나처럼 여긴 내 직장이고 내 거라는 마인드로 참고 하라고 막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빨리 나와서 다른 데 가라고. 저는 그 어느 사장님이나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나 줘요. 근데 누구나 다 조연한. 그리고 우리 솔직히 뭐 내가 그 가정해야 자리에 된다는 있으면 우리 모두는 현아성이라는 게 있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조연아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 참아라. 그래서 뭐 사장, 오너 뭐 이런 거는 그냥 대충 좀 자기 스스로 대충 무시하고 그 회사 자체가 비전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슴을 저도 저희 회사가 계속 비전이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은 절대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 약간 공격성, 감수성 이런 것처럼 현아성 같은 이런 게 있는. 어차피 대표는 노답이니까 음. 걔는 네. 생각을 해라.
네, 좋은 사장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그래. 그리고 뭐 그냥 CEO 같은 분들은 뭐 오히려 더 약간 자기 위치가 위험해지는 경우를 막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그 방어에 더 노력을 하지 막 직원들을 대신해가지고 막 뭐 오과장처럼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장그래 같은 사람도 없지만. 미생을 안 봐서 내가 무슨 캐릭터인지 모르겠어. 그럼 만약에 마야미님 뭔가 대표가 되신다고 하셔도 약간 나도 그런 공격성을 발현하겠다. 나도 언젠가 그런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아예 내 거라고 그냥 왕처럼 할 것 같으세요? 내 건 아니요, 맞죠, 그렇게는 그렇게는 사실 내 안 거긴 하지. 내 하려고. 거죠. 네, 그렇게는 안 하려고. 내가 100%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처음에는. 처음에 네. 근데 사람들 보면은 그 제 전 직장 사장님도 처음에는 안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친구가 있어. 친구가 아니 후배가 있어. 그 대기업 갈까? 공무원 할까? 아니면 철강업계 무역회사에 들어갈까 고민 중이에요. 그럼 어떤 걸 권하고 싶으세요? 대기업? 아 공무원보다 대기업이에요? 이래서 다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공무원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닌가? 아, 역시 근데 답은 신입사원 2명이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계속 인원을 충원한다는 이야기겠죠. 필요 없는데 그렇게 왜 보는지 네. 고춧가루 때문에 고춧가루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고추 전문가를 이제 그래서 충원돼서 가면은 사장이 이제 직원한테 갑질하는 사장만 만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진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지금 꽤 이제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일을 했어서 꽤 비교적 성공적으로 해오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내가 무슨 이거 말고 다른 일을 했다면은 또 뭐 되게 잘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거나 뭐 그런 일이 실제로 또 있나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일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 내가 이거 말고 이거 했을 때도 잘했을 텐데 혹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미국 돌아갈 생각하셨을 때 무슨 네. 공부 원래 할 생각으로 가시려고 건가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하던 경제야? 네. 뭐 그냥 대학원. 네. 그럼 이 변호사님은 그 항공사랑 언론사랑 변호사 세 가지의 삶 중에서 뭐가 제일 잘 맞으셨나요? 뭐가 제일 괜찮은가요? 전부 맞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하고 있는 거죠. 직업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는데 제가 왜 이렇게 조직에 순응하는 타입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따져봐야 돼. 그걸 아는데 10년이 걸렸네. 그렇지. 근데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빚도 몇 사실 천씩 져가면서. 우리 가끔 이 변호사님이랑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는 어느 업종에도 영업을 안 하면은 솔직히 돈을 벌 수가 없다 이런 그런 쪽으로 것 많이 같아요. 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마야미님은 굉장히 영업 자체를 굉장히 좀 즐기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일을 좀 성공적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영업을 잘 안 해요. 예, 우리 이변은 좀 영업 자체를 좀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으니까 예. 사실 뭐 이게 근데 특정 이게 직종이 아닌 물건을 어떤 세일즈- 쪽으로 가도 세일즈하는 쪽하고 이렇게 불행을 이쪽은 약간 그쵸, 남의 정신과 불행, 의사 같은, 그치. 남의 일단 불행을 먹고 소송 사는 자체가 좋은 일은 하이에나 아니니까. 같은 직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쪽 직업을 좀 폄하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대놓고 막 찌라시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사도 항상 아픈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의사들은 일단 정부 보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결국 급여로 처리하면 예. 최소한의 이제 클라이언트를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뭐 자기가 참으면 참아도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다른 일 했었으면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보셨죠. 네, 무슨 일을- 네. 네. 저는 다른 걸 해도 그냥 세일즈 쪽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러니까 뭘 팔아도 영업적과 관련된 걸 했으면 뭔가 잘할 수 있을 계약이 것 같다. 됐을 때 아드레날린 고춧가루는 아니고. 네. 맥주.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걸 왜 느꼈냐면 옛날에 그 마이애미에서 대학교 다닐 때 그 아는 언니가 하시던 약간 조그만한 그 쇼핑몰에 가면은 키오스크 같은 데다가 네. 이렇게 막 파는 데 있잖아요. 근데 무슨 머리핀 같은 거를 한국 거를 이렇게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 굉장히 되게 약간 비굴한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완전 을이니까 막 이거 해볼래 이러면서 막 손님 오면은 그냥 머리에 갖다 막 꽂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도 좀 더러운 머리도 만지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별로 팔면 스트레스 좋은 안, 거예요. 네,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세일즈가 거예요. 약간 적성에 맞는 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뭐 사면 좋고 안 사면 말고 그냥 그런 일에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마야미님은 세일즈 장사를 그쵸. 그쪽으로 맞아요. 가시게 예. 맞고 저처럼 이제 재택근무 좋아하는 타입은 바꿔 말해서 어느 업종이든 다 좀- 영업자라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셔도 누구든 스카우트 하고 싶어 예. 할 만한 인재신 것 예. 같아요. 좀 모르겠어요. 자존심이 없나? 잘 아니요, 모르겠는데 그거랑 네.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별로 뭐 별로 기분 우리 별로 사무실 기분 안 나쁘고 실장하시네. 기억이 안 되게 좋다. 예. 아니 것 연봉을 같은데. 책임질 수 있어 지금 마야미님 몸값이 아니 철저하게 비율 대비로 이제 아, 달라야지. 이런 경우에는 20% 30% 뭐 크게 해드려야지. 이런 50. 것들은. 나중에 법률 시장으로 진출하셔서 사무실 내고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 그거는 일감을 그거는 물어보시고 불법입니다. 참. 예. 그러니까 그 일본 변호사가 소설가 변호사 고용하면 안 돼요.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류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책을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어린이들을 위한 직업 가이드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우울한 소설 쓰는 그러니까 되게 의외적인 일이죠. 되게 막 엄청 막 야한 소설도 쓰고 막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소설도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책 중에 그 아이들을 위한 직업 가이드가 실제로 출판돼서 한국어로도 나와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가 적성에 맞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닌 게 저도 사실 개인적인 성격이어가지고 그 영업 같은 거를 사실 잘 못하는 성격인데 그 책에 의하면 이제 남을 설득해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일 자체에 되게 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세일즈가 잘 맞는 거라고 하는 게인데 최근에 그런 책을 읽어가지고 한번 그런 얘기가 좀 나와봤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6년 반 정도? 언제?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 대학. 네, 네. 그러면 꽤 중요한 시기를 미국에서 역시 보내시네요. 천조국에서 천조국이 역시. 네. 사실 제 친구들 봐도 여기도 이제 그 외고 출신인 분들이 많지만 보면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듯이 대학교에서 이제 직장 취직을 하고 취직을 한 다음에도 뭐 거의 뭐 당연히 가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되게 했어요? 머리핀. 네, 매출 잘 어리핀이요? 올렸다는 거. 네, 진짜 잘 팔았어요. 오. 그 하루에 적어도 100만 원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단가가 좀 세요. 그냥 거기 그거 키오스크 인수하시지.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진짜 이런 너무- 분들이 있는 진짜 거. 잘 팔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왜냐면은 700불 이상 팔아야지만 인센티브가 나와요. 그래서 높게 무조건 높게 잡혀있네요. 700불을 700불이면은 그러니까 만만치 그 않은데. 한국 사장인데 원래 조직은 해외에서 한국인이 일하는 데서 워킹 할러드 이런 거. 그 얘기는 바꿔 말해 이런 거네요. 750불 못 판다. 그렇기 때문에 750불부터 그쵸. 네. 높지 않다. 예, 확률이 높지 같아요. 않다. 목표를 넘겼다. 엄청 좀 약간 약간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뭐 자수성가했는데 아니 뭐 그때부터 이미 100만 원치 팔고 그러셨으면 이미 그때부터 재능이 그때부터 재능이 있는 거죠. 결론은 한국인의 적은 역시 한국인인 거예요. 그게 세 줄 얘기예요 오늘. 세 줄력 지금도 해드릴 수도 있어요. 인생은 어차피 복불복이다. 아 이승환의 세 줄 요약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도 솔직히 잘 모르고 되게 많이 배우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해주세요. 고대공보다 다시 해주세요. 배우면서 일을 하고. 저도 지금 거의 이제 7년 정도 됐지만 아직도 되게 많이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뭐 불만을 얘기하는 게 이제 곧 가르침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몇 가지 이제 영업하면서 도움이 됐던 거는 지금 뭐 이렇게 가장 영업을 잘하는 게 뭐 예전 같으면은 지금 호황일 때는 뭐 너가 파니까 뭐 내가 딴 데보다 뭐 10원 비싸게 사줄게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같은 물건을 같은 가격으로 줬을 때 내 거를 사게 만드는 게
영업을 잘하는 거라고. 어떻게 사게 만드나요? 그 비결이 사실 뭐예요? 그게 핵심이죠. 같은 그러니까 가격인데 그게- 같은 가격인데 내 걸 선택하게 하는. 네, 거는 그게 이제 뭐 영업을 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답이 있었으면은 당연히 뭐 그냥 그 답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개개인마다 다 역량인 것 같아요. 그 네. 남조선 스타일은 네.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접대를 가게 되잖아요. 이제 네, 유럽 접대도 필요하고 방식 뭐- 중에 하나 영업 방식 유럽- 중에 네, 영업 하나. 방식도- 그런 스타일이 있나? 그런 아니요, 스타일. 유럽은 제가 가면 다 사주신던데요. 아, 제가- 내가 물건 팔려고 했는데 나한테 밥 사줘. 네네네. 왔으니까. 멀리 왔으니까 밥을 먹고 가자. 아니, 근데 네, 유럽 제가 같은 전에 경우는 듣기로 한국식 접대가 미국에서도 되게 인정하는 비즈니스 미국인들이 엄청 아 좋아하죠. 워싱턴 방식 중에 로비스트들이 막 하나라고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정신을 못 차린다고 이거 한번 하면은 본인 잘 아시잖아요. 조진서님 잘 아시는 걸로. 전혀 모르는데요. 비모 그 게임사에서 일하실 때. 접대가 아니라 외국에서 본사 아, 손님이 오시면 음. 접대죠. 범사지. 네, 그래서 본사에서 되게 한국 오는 걸 좋아한다고. 네, 굉장히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미리 다 공부를 하고 오더라고요. 코리아 테헤란도 나이트 뒷골목에 가면 라이프 이렇게 이러면서. 놀 수도 네. 있고. 코리안 라이프 그럼 시간 나이트라이프 꽤 유명해요 진짜. 그리고 되게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데도 있대요. 오렌지 해달라고. 네, 어떤 데는 네, 자기 마사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여기 타이 마사지도 있고 뭐 인도식 그런 마사지도 거 있다 말고? 이랬는데 스페셜 마사지를 18만 원짜리 마사지가 이런 거. 그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현칠카구. 그게 외국인 외국인 달러로 내요? 외국인 요금 따로 있죠. 아, 그래요? 네, 외국인 요금 따로 있어요. 외국인 요금 27. 따로 있어요? 전세 그럼 뭐 바가지인가요? 아니에요. 전 세계 공히 그쪽 아니, 서비스 근데 외국인 요금이 따로 있어요. 맞아, 맞아. 외국인은 그건 맞는 외국인은 말이에요. 그렇게 더 비싸요. 이게 일종의 국적도 물어보던 일종의 위험수당 위험수당 비슷한. 그 일본 쪽에서 그 외국인들 그 업소 안 받는 후속 업소. 약간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디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 요금은 다르게 그쵸. 뭔가 책정해 놓은. 보험. 일종의 검역비가 약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사람 팀. 약간 좋은 방송 찍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아니 정보 엄청난. 이거는 그냥 정보잖아. 현실이니까. 네. 어. 거의 이제 저희 업계가 특히나 남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어쩔 수 없이 많이 접해요. 식사장 비싸겠네 그럼. 국적이 미국인이잖아. 뭔 소리야? 난 복수국적자라고. 아니 유부남이라고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유부남이 유흥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유부남일수록 더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나이도 없고 나이도 이게 필드의 겉보기랑 현실이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네. 남자는 원래 숟가락들 그쵸, 예. 있으면 갓들림만 있으면 갓. 통편집. 예, 편집. 27만 원 중요한데. 아니, 정보. 고급 정보, 그것도 고급 제가 정보. 어디서 들었냐면은 부산에 근데 부산에서 부산에 그렇다고. 유명한 데가 있다고 또 들었어요. 부산 역 앞에. 남면동? 남면동. 그런 네. 근데 제가 전에 제가 전 직장에서 그 섹스 칼럼을 쓴 적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취재를 빙자해서 난 얘기 디테일한 잠입 취재. 난 얘기만 들었어. 저기 얘기만. 협찬 받아서 한 번에 업소한테서 아니 스폰서. 다 얘기만 들었대. 사람들이 항상. 내가 이런 인식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 섹스 칼럼 쓸 때 내가. 아무튼 그래서 잠입 원래 취재를 달인이 쓰는 거 아니에요? 잠입 취재를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취재를 했었냐면은 실제로 마야미님처럼 해외 상사 업무를 하는 친구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출장 때문에 칠로 많은 나라를 다녀가지고 본인이 야간 접대를 받은 나라만 한 10개국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비교한 거를 들어가지고 원고를 쓴 칼럼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아무리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에 가더라도 외국인의 화대는 $100라고. 최하. 예, 그러니까 자기가 라오스를 가도 필리핀을 가도 뭐 어디를 가도 $100. 제일 비싼 데는 참고로. 근데 신기하게 이게 선진국도 $100래요. 얼추 $100 정도면 다 된다고. 그럼 우리나라는 두 제가 아는 배인 거랑 거예요? 다른데요? 두세 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내가 내 친구 우리나라도 현칠카 불안해. 근데 저긴 스페셜 코스라서 지금 아. 있는 거. 그리고 안마가 있으니까.
그쵸. 나도 내 친구가 모르죠. 간 데가 약간 좀 저가형 서비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제가 알기로는 이벤트가 두바이가 제일 비싼 거. 두바이가. 네. 아, 근데 거기는 좀 비쌀 수 있겠네요. 거긴 금지돼 있는 정말 불법 아니에요, 거기? 네, 정말 그거 예쁘대요. 합법인 나라 별로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예쁜 사람들 다 거기 모여요. 중국 돈이 많이 사람도 있으니까. 네, 돈이 있으니까. 진짜 예쁘대. 근데 호주는 합법이어가지고 영수증도 끊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럼 거기 텍스 리펀드 받으라고. 허리에 그걸 카드기를 끼고 온대요. 아, 그분들이 다 개인 사업자처럼 등록이 돼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개인 사업자니까. 예, 자영업.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거기 정말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절할 권한도 있고 왜냐하면 위생이랑 직결된 일이니까. 예. 아니, 거절할 권한은 누구한테나 있죠. 음. 이쪽에서 저쪽에서 하듯이. 거래 성사가 안 되는 거죠. 거래 네, 성사. 거래 그렇죠. 성사가 예, 안 예, 되죠. 예. 네, 그리고 오늘 조지선님이랑 마야미님은 특별한 영화 얘기를 또 하나 할 게 있으시죠? 특별하진 않고요. 사실 저희가 옛날부터 그 마야미님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고 꼭 추천을 해주신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돼서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상영회를 했을 것 같은데 3월 13일에 영화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이제 60만 번의 트라이라는 영화인데 저번에 이 얘기를 했나 우리가? 그랬더니 여기 이 자리가 아니구나. 다른 자리에서 했더니 뭐 60만 번을 어떻게 트라이하냐 사람이 그게 사람이냐 막 이런 얘기를 있었는데 그 무슨 영화고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그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되게 근데 일관적인 면이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왜 상부가 됐는지도 잘 그 모르겠고 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다, 뭔가 약간. 잘 모르겠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되게 일관적이야. 세 줄이야. 네.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게 경제학의 핵심이라니까. 랜덤 워크 시오리. 아, 전문가가 하나 원숭이가 집어 던지나 결과는 같이 나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일관된. 오늘의 이따 세 줄요약에도 세 들어가는 줄요약? 건가요? 도 돼. 인생을 아. 못 불고.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영화 얘기를. 그래서 그게 이제 북한 학교 학생들이 되게 약간 무시받고 약간 뭐 그런 애들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일본 일본의 내에서 국조선 네. 네. 우리 정민준 씨가 오면은 해줄 얘기가 많을 텐데. 아, 걔는 이게 그 조총련계 학교를 털던 아니다. 일본 학교를 어쨌든 털던- 그 시기에 일본에서 고등학교 다녔으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잘 알지. 아니지. 걔는 남조선 쪽. 아니 근데 잘 알더라고. 모르는 사람 얘기는 그만하고. 아까부터 계속 아무튼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 걔네가 이제 그러니까 되게 약 멸시받고 약간 무시받는 아이들이었는데 럭비를 하면서 나중에는 뭐 준우승까지 올라간 그런 스토리인데 그거를 되게 감동적으로 실제로 걔네들이랑 같이 실제 있었던 일이고 걔네가 겪은 일이라서 그 감독이 걔네랑 되게 밀착하면서 준우승까지 네. 간 것도 그것도 운이네요. 그냥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찍다 보니까 준우승까지 아. 했어 막 이런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먼저 우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영화로 꾸민 것 같아요. 아, 그, 네. 잠깐 일본 영화예요, 한국 영화예요? 감독이 한국 사람 제일 좋고. 제일 깊은 것 같은데요. 너무 모른다. 죄송해요. 아니 약간 그 스타일이 걔 누구야? 가네시로 가지. 그쵸, 고 같은 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스타일이. 근데 그분이 또 독립 영화를 하나 또 찍었는데 무슨 야구 관련된 거래요 이번엔. 약간 구기동목 영화를 많이 찍으신. 네. 예. 아다치 미츠루. 아다치 미츠루 같이 아다치 미츠루 스포츠를 쪽이니까. 빙자한 이제 다른 빙자한 연애 내용이죠. 영화. 예. 근데 그 럭비를 소재로 쓴 게 그 약간 럭비가 그런 이미지랑 되게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 시대 때도 그 이제 유일하게 한국 학생들이 복수할 수 있었던 게 럭비를 하면서 걔네 완전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으니까 그때 되게 잘했거든요. 일제시대 때? 네. 아, 한 30-40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잘했는데 그래요? 네, 일본은 지금 럭비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걔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그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리그가. 일본에. 일본에요? 투자 금액도 이유인데요? 제일 많이, 돈도 많이 쓰고. 왜 그러지? 그리고 이유가 걔네가 월드컵도 유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해요? 근데 세계에서 일본이 럭비를 잘하는 축에서나요? 아니요? 아시아에선 신기하네요. 제일 잘해요. 보통 뉴질랜드 이런 애들이. 예, 그렇죠. 뉴질랜드, 호주, 영국, 뉴질랜드, 그러니까 영연방 영연방, 국가들, 예, 호주. 남아공. 근데 그 원주민 있는 애들이 보통 이제 다른 나라 네, 털고. 그쵸. 걔네는 그 종이 다르니까. 네. 그쵸, 예. 역시. 우리는
뛰면 여기까지 가는데 걔는 여기까지 가는. 네. 몸이 전부 다 전원이 탄성이 더 정말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신체적인 차이는 극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럭비 영화를 고르셨어요? 일단은 솔직히 좀 일반 사람들이 럭비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에 나온 것도 되게 반갑고 이 본인이 기회를 럭비를 좋아해서? 네, 저도 원래 럭비를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럭비는 어떤 캐나다에서. 계기로 또 하게 되셨어요? 미식축구가 아니고 럭비를 럭비, 하셨어요. 예. 럭비 그냥 우연. 그러니까 매니저가 아니고 본인이 부원 플레이어로. 네, 플레이어로. 예. 라인베커 그게 맨 처음에 제가 유학을 갔는데 영어 한마디를 못할 때 저희 홈스테이 아저씨가 럭비부 코치였어요. 그러니까 필드하키랑 럭비 코치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에는 필드하키를 막 하면서 막 땅 파기를 하고, 네. 근데 필드하키는 너무 이 상황을 지금 상황을 얘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갑자기 음질이 네, 조악해졌는가? 네, 지금 잠깐 저희가 생각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그 저희가 가져온 SD 카드의 메모리에 그 음량이 꽉 차가 녹음 파일이 꽉 차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승환 변호사님의 아이폰으로 지금 마지막 멘트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런 상황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30만 원 후원금을 받아서 녹음 기기를 사려고 지금 텀블벅 프로젝트를 올리거든요. 너무한다. 네, 다음부터 꼭 좋은 음질로 이런 사고가 없게 기승전 영어. 네, 저희 후원금 많이 아니, 근데 부탁드립니다. 이 세일즈는 저기 마야미님한테 배워야지. 이런 식으로 국어를 해서는 절대 30만 원. 마야미한테 물어봅시다. 지금 네. 이 세일즈 아니, 근데 아이디어가 어떤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마땅히 이렇게 경쟁력 있게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주면 너한테 뭘 줄 수 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노답들이 니들이 뭐 해줄 게 없으니까. 뻔뻔하게라도. 그냥 달라 그래라.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해야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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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코너로 이제 이 변호사님의 세 줄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뭐 갑자기 이게 급조된 코너인데 예. 여러분 뭐 마야미님의 말씀 잘 들으셨겠지만은 저분이 뭔가를 계획한 거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인생 걷다 보니까 그냥 길이 나와. 약간 하이쿠 같네요, 오늘. 여러분 인생은 복불복입니다. 네. 어디에 계시더라도 다 그 조 전 부사장님 같은 사장이 어딘가에는 다 있어요. 그냥 참고 계시던가 참기 싫으면 이런 세 줄 이야기 아닌데 인생은 복불복이니까 일단 뭐 한강물 뛰어들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훌륭하네요. 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마야미님께 다시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미 고생했습니다. 승장 의외인데 복불복 얘기하다가 근거에 약한 낙관론.